얘가 이렇게 늘렸을 때 고수들은 이렇게 하면 지문이 보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얇아지고 뜯기지 않으면 반죽이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뚝딱 나오는 것보다는 과정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더 맛있어지고 그냥 반죽도 먹고 싶잖아요. 아, 그죠. 얘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인분이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셔서 네네, 상담도 하고 많은 기술도 배우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럼 스승님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의 스승님이죠. 항정 만드는 게 일이긴 해요. 손이 확실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손이 많이 확실히 가죠. 하지만 맛있잖아요. 아, 초코 냄새 근데 엄청나네요, 진짜. 고소하죠. 네. 맛있어요. 특히 저희 아들은 매장에 왔을 때 초코식빵 갓 나왔다 하면 앉아서 순식간에 다 먹어요. 하나 다 드세요? 네, 그럼요. 그냥 나오는 건 없어요. 엄마가 밥 하나를 사드려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제 지인분한테 제가 전수를 해줬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만든 거랑 또 비슷할 겁니다. 사장님이 그 지인분한테 비법을 다 전수해 주신 예, 거예요? 저 처음으로 거기 1호. 아... 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든다는 게. 근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가가지고 한번 촬영 한번 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셨나요? 식빵 만들려고 계량하고 있어요. 밀가루인가요, 이거? 네, 강력분 밀가루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제주에서 식빵만 만들고 있는 식빵 이야기를 운영하는 양혜순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사장님? 네, 아침 식사하고 왔어요. 원래 더 일찍 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3시 반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와서 일하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서 이게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집중을 안 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실수를 하면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고객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지금 쉬는 날인데도 이벤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다 따로 담아놓은 거는 식빵 종류마다 식빵 종류마다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반죽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일이 따로 반죽을 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또 따로 반죽을 미리 해놓으신 건가요? 이게 저희 집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집은 탕종 식빵이 특징이에요. 탕종 식빵은 식빵의 노화를 약간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식빵인데 탕종을 전날 미리 만들어서 냉장 숙성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싱 하는 것처럼 하네. 사장님 식빵 좋아하시나요? 원래 좋아하죠. 식빵이 간식도 되고 식사 대용으로 됐어서 애들한테도 주고 저도 많이 먹었었어요. 아까는 완전 뭉칠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퍼졌네요. 퍼졌다가 다시 또 뭉쳐요. 얘들이. 처음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도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만져보고 느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경험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타이머만 켜가지고 되는 게 전혀 식빵이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머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느끼면서 적당할 때 그때 해야 된다. 그 감이라는 게 실력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빵마다 반죽이 다르니까 색깔도 다 달라요. 블루베리는 보라색, 초코는 초코색. 지금 이거는 어떤 거죠? 7, 80%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 투하하겠습니다. 다시 예술이 나오고요. 네. 녀석을 방해한다고 하고요. 처음에 그러네요. 근데 신기한 게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 흩어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나면 아주 쉽죠. 지금은 하나로 뭉쳐가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얘가 이렇게 늘렸을 때 좀 더 해야겠는데 고수들은 이렇게 하면 지문이 보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얇아지고 뜯기지 않으면 반죽이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켜요. 하나로 잡아지네요. 네. 아름답게. 묻지 말라고 밀가루 약간 뿌려주고 발효식으로 들어갑니다. 빵빵.
다음 반죽은 블루베리 반죽을 쳐보겠습니다. 계량 방법은 똑같고요. 네. 계량된 밀가루를 이렇게 부어주고 블루베리를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갈지 않고 넣어도 반죽되면서 믹싱이 돼요. 블루베리 생으로 넣으면은 블루베리가 식빵 안에 통으로 박혀있나요? 아니요. 이게 갈려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색깔만 보라색으로 되고 내용물이 없으면 심심하니까 검 블루베리를 넣어줘요. 좀 더 오래 걸려야 되니까 얘네가 갈려서 수분이 나가야 되니까. 블루베리 향이 그죠? 네 맞아요. 저희 집 식빵 중에 원가가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재료상에서 배달해주는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버터를 쓰냐고 대부분 작은 규모는 마가린을 쓰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린? 네, 저희는 선생님께서 배워주신 대로 우유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풍미가 훨씬 좋거든요. 버터를 바닥면에 붙여서 깔아주는 이유는 골고루 퍼지라고 이렇게 바닥면에 깔아놓고 이가 되게 그랬어. 그래서 튀어요. 여기 식빵 이야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만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되신 거예요? 네네네. 식빵 하시기 전에는 마트에서 사드시고 이렇게 저 하셨겠네요. 빵집에 가서 살아야죠. 제가 이렇게 빵집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집에서 뭐 베이킹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관심 아니 없으셨던 그냥 거예요? 요리하는 건 좋아했었는데 베이킹까지는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블루베리 식빵에 들어가는 검 블루베리입니다. 반죽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투하하고 있습니다. 관상용과 식감용. 쏘마죠. 이거는 어떤 가루인가요? 네, 지금 초코 식빵 반죽을 시작합니다. 아 어떤 가루인지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떤 가루인 건가요? 아, 위에 거 코코아 파우더요. 음... 초코 식빵에 들어가는 코코아 파우더는 무가당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없던 식빵들이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생겼어요. 손님들이 오셔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게 되었답니다. 식당 나오는 것보다는 과정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더 맛있어지고 그냥 반죽도 먹고 싶잖아요. 아, 그죠. 얘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힘들다. 그냥 나오는 건 없어요. 엄마가 밥 하나를 사드려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저를 밑에다가 말아주고. 분할한 다음에 모양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중간 발효라고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해 둡니다. 수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오픈 시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빵 만들기를 시작해서 9시 반까지는 만들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정리하고 해서 10시 반쯤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진짜 엄청 바쁘시겠어요. 종류도 종류고 양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마다 다 반죽을 따로 해야 됐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매장 인테리어 자체가 뭔가 좀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박하지 않아요? 그냥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느낌대로 한 거라서 약간 소박하고 정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엄청, 한 거예요. 네, 포근하다 약간 네. 그런.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식빵을 드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 가끔 요기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친구들이 와서 수다 떨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안한 곳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면은 식빵 하나가 되는 건가요? 네, 두 뭉치가 합쳐져서 식빵 하나가 완성됩니다. 우유식빵 같은 경우에 오븐에 넣고 몇 분 정도 뒤에 완성이 수량에 될까요?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소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43분 정도 굽습니다. 43분요? 정확히 분단위까지 끝나요? 네,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식빵 전문점 하기 전에 원래 가정주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식빵 전문점을 하게 되신 걸까요? 작은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애들이 현지에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제 일이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다가 식빵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식빵만 파는 식빵 전문점을 원래부터 생각하신 건가요? 네, 식빵을 왜 생각했냐면 식빵이 저희 나이 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대용도 되고 간식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원을 먼저 다녔어요. 학원에서 제빵 제과 과정 3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평소에 알고 계시던 분이 이런 종류의 일을 오래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제가 아시는 분일까요? 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백한절 꽈배기엔 식빵을 운영하고 계시는 백한절 사장님입니다. 지인분이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셔서 네네, 상담도 하고 많은 기술도 배우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럼 스승님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의 스승님이죠. 김이 나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찢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갓 나온 식빵을 여기 앉아서 커피랑 같이 드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먹어봐도 예, 될까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뜨거우실 텐데. 아니요.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겉바 속초입니다. 단면으로 자른 것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어도 엄청 맛있네요. 그죠, 맛있어요. 우유식빵이 식은 다음에 잘라서 눌러봤을 때 제대로 돌아오는 탄성이 아주 좋아요. 그게 탄종식빵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죽 자체가 쫄깃쫄깃하다는 거죠. 사장님 식빵 전문점 운영하시는데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 같은 거 있으셨나요? 초창기에는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약간 무리가 왔었어요. 한지 한 2, 3년 후에 갑자기 손가락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그거 치료받고 괜찮아졌나 했더니 팔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또 병원을 갔더니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게 심하면 수술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한번 또 깜짝 놀랐었고, 2년 전에 엘보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고생한 적이 있어요. 팔 쪽에 있는 부분은 다 왔다고 보면 아무래도 안 쓰던 근육들을 무리하게 쓰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쌓인 경험이 있어서 요새는 막 그런 쪽으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반대로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을까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랑방처럼 손님들이 오셔서 얘기도 나가시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그 생활의 즐거움. 화면으로 다 안 남기긴 하는데 확실히 그죠. 뭐 보라색이 엄청 예쁘긴 하네요. 블루베리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다양하긴 해요. 이보다 더 진한 날도 있고 더 옅은 날도 있고, 평정 만드는 게 일이긴 해요. 손이 확실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손이 많이 확실히 가죠. 하지만 맛있잖아요. 초코 냄새가 근데 엄청 나네요 진짜. 고소하죠? 네. 맛있어요. 얘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얘도 갈라주세요.
초코칩이 다 이렇게 놓은 건가요? 네. 이 부분 한번. 뜨거울 텐데 초코칩이 뜨거워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굳으면은 굳어있나요? 초코가? 네네. 흐르지는 않아요. 초코식빵 뜨거울 때는 하나 다 드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저희 아들은 매장에 왔을 때 초코식빵 갓 나왔다 하면 앉아서 순식간에 다 먹어요. 하나 다 드세요? 네, 그럼요. 사장님, 제가 아침 7시에 왔잖아요. 네. 저희가 만든 빵이 이벤트성으로 와서 만들었는데 6시간이나 지난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식빵은 밀가루에서 빵이 완성되어서 나올 때까지 4-5시간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얘는 반죽하고 발효하고 다시 성형하고 발효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구워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와서 솔드아웃 돼 있을 때 금방 만들어 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손님분들은 이제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반죽만 넣고 구우면 되는 줄 알고 네, 바로 네.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막 야속해 하세요. 그럴 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잘라가시면요 드실 때 편리하다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 하나를 쏙 뽑아서 드시면 돼요. 맛있겠죠? 사장님이 가정주부셨잖아요. 제과제빵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지금 8년째 하고 계시는데 자영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제 어떤 거를 하려고 결심은 했는데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고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겁도 나고 주저도 하겠지만 49에 저도 했는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가장 젊을 때니까 어떤 거든 해보고 후회를 하든 만족을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커다란 목표는 없고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하면서 제가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 테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